안녕하세요. 김도윤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합격자들 연령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30대 이상, 30, 40대 수험생이 3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연령대 분들이라면은 재직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이 있다면은 아이도 돌보아야 되고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합격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인들로부터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저의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면요, 저는 30대 후반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공은 법학을 했고요,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다가 공기업에서 마케팅을 좀 했고, 그 후에 대학에서 교직원 생활을 꽤 오래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최근까지 스타트업에서 인사 업무를 한 후에 현재 농업법인 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은 것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단기 합격을 해야겠다, 1년 내에 합격해야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전략을 잘 세워서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시험에 합격하려면 직장 다니면서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실강에서 학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보통 20대 대학에 재학 중인 그런 전업수험생이 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여건에 맞는 이야기를 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정보, 경험 이런 거를 들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대 전업수험생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 또한 전 총 5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처음 2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망했는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간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3, 4 전략이 가장 직장인에게는 최적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1년차 때,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내년 1년 동안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학원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2차 기본 강의라고 있어요. 2차 기본 강의는 실강은 보통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그 강의, 인터넷 강의를 쭉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죠. 노동법, 인사, 경영조직, 행정쟁송 이렇게 4과목을 너무 큰 부담을 가지 마시고 그 2차 과목을 기본서를 가끔 보시면서 인터넷 강의만 쭉 따라가면서 내년 1년을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이제 전업수험생 따라하면서 1차도 해야 되는 건지 2차는 막 답안 쓰기를 연습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시다가 지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년 1년은 편안하게 2차가 어느 정도의 공분량인지를 한번 미리 경험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차만 준비한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2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많은 선생님들도 강사분들도 자꾸 2차 공포심을 심어주시거든요. 괜히 그러면서 자신감만 떨어지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은 1년차 때는 그냥 2차만 편안하게 인터넷 강의를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년차가 됐죠. 내후년 요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1차만 하세요. 또 전업수험생 따라하면서 1차, 2차 병행한다느니 이렇게 하시면 1차에 떨어집니다. 저도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에만 집중하셔서 내후년 1월부터 1차 시험이 있는 6월까지 한 5개월 정도는 최대한 시간을 빼서 1차만 준비해 주십시오. 1차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사회보험법, 요게 복병입니다. 1차 사회보험법 완전 암기 과목인데요. 주로 노동법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민법은 어려우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 시험 임박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준비 어설프게 하다가 떨어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년 1년은, 내후년 1년, 2년차 때는 1차만 하시니까 틈틈이 암기도 하시고 사회보험법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년차, 자 이제 승부를 보실 때가 된 거죠. 3년차가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1년차, 2년차 때
대략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이 시험을 하고 싶으신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아마 상당 부분은 이미 포기하셨겠죠. 지금까지도 포기 안 하셨다면 이제 시간 투자를 더 늘리고 결심을 하실 때가 된 거죠. 자, 이제 3년 차가 됐죠. 3년 차가 되셨다면 이제 1년 차, 2년 차 때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포기하셨겠죠. 포기를 아직 안 하셨다면 3년 차 때는 결심을 더 공고히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3년 차 1월이 되시면 이제 실제 신림동 학원을 실강을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강은 보통 이제 주말에 열리게 되는데 주말 오후 시간이거든요. 늦은 시간. 요때 시간을 빼서 신림동에 가셔서 적어도 인사와 경영조직 이 두 과목만이라도 실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강을 들으면 뭐가 좋냐면요. 인사와 경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두 과목을 들었거든요.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 2달 정도. 뭐가 좋냐면 수백 명의 20대의 젊은 수험생들과 함께 한 4시간, 5시간을 같이 모의고사도 보고 수업도 들으면서 그 엄청난 압박감과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2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공부의 의지가 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모의고사를 개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말에 최대한의 시간을 빼서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주말에 실제 모의고사 볼 때 옆에 있는 친구, 어린 친구들보다 아주 허접한 답안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일기를 주말에 시간을 빼서 또 평일에는 그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서 일기를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는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일기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노동법, 행정재산법을 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틈틈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쇼부를 볼 때가 온 거죠. 뭐냐? 휴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휴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건지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 시행착오도 겪어봤는데 저의 결론은 마지막 4개월 정도를 휴직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은 직장인에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럴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요. 이미 수험생들의 수준은 적어도 4개월 이상을 휴직해서 전업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휴직을 바로 4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4월 달에 휴직을 하시고 신림동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신림동에 가서 방을 잡고 독서실 끊고 4개월간 하루에 12시간 이상 학습에 매진을 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전업수험생에 비해서 부족했던 공부 충분히 다 만회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4개월이면 저의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휴직,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도 좋고요.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직장이라면 회사에 잘 양해를 구하셔서 4개월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년차 4개월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부 시간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마지막 전업 수험생 기간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을 포함해서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동안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공부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 공부가 쌓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썼던 방법은 모든 교과서를 다 스캔을 해서 아이패드에 넣고 정말 가끔 일하는 척하면서 몰래 보기도 하고 점심시간 때도 갖고 다니고 또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순간순간 문득문득 이건 뭐였지?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책이 책으로 되어 있으면 주변 동료들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또 그건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길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캔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미 4개월은 적어도 신림동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신림동을 가야 되냐? 그냥 집 앞에서 독서실 다니면서 전업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네.
내년에 또 보실 거예요? 5년 뒤, 10년 뒤까지 자녀 중학생 때도 이 시험 보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든 투입은 최대한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모든 투입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차, 4개월 이렇게 기간을 조금 길게 잡지만 그 마지막 스파트를 내는 시간에는 모든 투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신림동 가십시오. 신림동을 가시면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서 주변에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또 우연히 길에서 강사분들과 마주치면서 듣는 이야기, 격려, 이렇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복사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가 듣지 않는 강의도 가서 모의고사도 사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모로 모든 수험에 적합한 모든 환경이 완비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림동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분들이 유리한 부분이긴 해요. 아무래도 돈 이런 부분에선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그래도 예산을 좀 따져보셔야겠죠. 저의 경우를 보면 1개월 비용 따져보면 방세가 한 30만 원 정도. 저는 좀 저렴한 곳에 살았습니다. 신림동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저렴한 방에 살았고요. 식비는 뷔페로 3식 아침 꼭 드십시오. 뷔페 3식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독서실은 20만 원 이렇게 하고 거기에 군것질 10만 원 정도 써서 한 달에 숨만 쉬는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썼고요. 그 외에 학원비 책값은 별도로 또 나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을 준비하신다 신림동에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와이프랑 많이 싸웠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나 고생시키냐, 애들하고 안 놀아주냐, 뭐 여러 가지 불만 많았고 저도 정말 많이 괴로웠는데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네, 와이프가 욕하면 그냥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이가 우리 아빠는 놀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고요. 최대한 이제 그거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오전 시간만 공부했습니다. 5시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독서실에서 6시부터 12시까지만 공부하고 12시부터 그 이후 시간은 온전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요. 몸이 으스러져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저는 1차 시험 직전에도 해외여행도 갔고요. 2차 시험 전에도 국내 여행 여러 번 갔습니다. 뭐 그런 거 시간 많이 뺏긴다고 부담 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4개월 동안 신림동 가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가면 와이프랑 전화하고 싸우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4개월 전에, 4개월 신림동 가 있는 기간 전에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만들고 아내도 좀 설득하고요.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1타 강사 다들 아시죠? 누가 1타인지는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과목 4과목인데 2차 같은 경우에 1타라고 불리는 강사들이 다 계세요. 근데 꼭 1타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조건 들으세요. 1타 들으세요. 네, 투입이 최대한 넣어야 돼요. 가끔 제 주변에 직장인 수험생들 보면은 자꾸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좀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시는 강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1타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떨어져도 후회가 없어요. 네, 1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검증된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후회가 없어요. 떨어져도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강의를 듣다가 떨어지면 자꾸 뭐 내가 잘못 골랐네 그러면서 바꿔요, 강사를. 그래도 적응한다고 시간 보내고 책도 사야 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지 마시고 1타 들으세요. 투입을 최대한, 무조건 투입은 최대한.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강사를 평가하고 뭐 책도 평가하고, 그리고 강사분이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수생의 지름길이죠. 네, 그냥 강사님이 외우라고 하면 그냥 외우세요. 이 책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최대한 수험 적합적,
바로 옆에 수업 같이 듣는 그 20대 전업수험생이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서 보지 마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강사님이 정해준 강사님이 쓰신 그 책만 보셔도 차고 넘칩니다. 네. 그것만 달달 외워도 무조건 합격하거든요. 괜히 불필요하게 깊게 들어가느냐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알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대학원 가서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합격이 문제니까. 그렇죠. 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이제 너가 이거 시험 준비하느냐고 일을 이따위로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만약에 회사에 이런 전문직 시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없다면 되도록이면 모르시게 하는 게, 주변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시험에 방해만 돼요. 네, 신경 쓰느냐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 수험생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자격 따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떨어집니다.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나와 내 가족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하셔야 됩니다. 의구심이 생기면 펜을 놓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3년 4개월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수험 기간을 실제로는 아마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이 생활을 5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시험을 공부하는지, 시험을 합격하면 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질문이고, 항상 답을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몇 가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합격자의 30% 정도는 되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합격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 믿음을 가지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